안녕하십니까. 동철아TV에서 특별판으로 고대 중국어의 문법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고전을 읽을 때, 특히 원문을 읽을 때 자주 부딪히는 말 중에 위지하고 지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그 위지라고 하는 것은 지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글자를 써요.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어떤 의미의 차이를 낳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지하고 지위라고 하는 거, 요거를 알려고 하면은 여기에 동사인 위자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위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죠. 자, 위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일단 제가 동사라고 했습니다만은 기타 쓸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로도 쓰고 접속사로도 쓰고 하는 이런 쓸모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사로 사용되는 건데, 위는 타동사입니다. 이 타동사라고 하는 건 알다시피 이 불완전한 동사예요. 불완전한 동사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다른 놈이 있어야만 이놈이 완전해진단 말하고 같습니다. 근데 불완전할 때 타동사 같은 경우에 불완전한 말은 이제 중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있어야지 완전해지냐 하면은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불완전한 이 타동사는 수로가 되고요. 뒤에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해집니다. 자, 요 개념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타동사일 때 위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쓸모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뜻을 쭉 써놨는데요. 일단 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뜻은 알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 이위, 곽시라고 하는 요 말이 있는데 한서 곽광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 위라고 하는 말이 지금 알리다라는 의미고 곽시에게 알리다 라고 했어요. 에게라고 하는 조사를 제가 붙였는데요. 영어를 배우면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접 목적어와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있습니다. 중국어도 역시 똑같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타동사가 다 이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진 않아요. 그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에서 에게하고 을르를 붙일 수 있는 요 두 가지를 다 붙일 수 있는 의미의 말들은 중국어에서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중 목적어라고 하는데 이중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가 있고 이중 목적어 없이 단일한 하나의 목적어만 가지는 타동사가 있습니다. 위라고 하는 이 타동사는 일단 불완전한 데다가요 이중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곽시라고 하는 말은 여기 알리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이라고 하는 뭘 알렸는지는 여기에서는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이 곽시라고 하는 말은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럼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보통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수로가 나오고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요 형태가 중국어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간접 목적어나 직접 목적어는 수로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수로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부사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부사어 자리에 이 간접 목적어나 아니면 직접 목적어가 하나 갈 수 있죠. 하나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곽시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가 남았고요.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여기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지라고 하는 목적격 대명사, 이 고대 중국어에 아주 흔하죠. 요 지라고 하는 목적격 대명사는 그 이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만나서 이지콜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라고 하는 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지 만나게 되면 전치사 구가 되고요. 전치사 구는 부사어로 수로보다 앞에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 이, 위, 곽시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생략된 것까지 살리면은 인, 이지, 위, 곽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곽시에게 알렸다 이렇게 됩니다. 요것이 지금은 직접 목적을 부사어로 처리해서 여기 이라고 하는 말만 썼는데, 왜냐하면 고대 중국어에서 이 전치사 구에서 목적격 대명사가 나올 때 요게
뒤에 수로가 있으면은 지를 생략하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인, 이, 위, 곽시, 골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떤 골이냐면은 인, 위, 곽시, 지 이 말이에요. 인, 위, 각, 곽시, 지 해가지고 곽시가 간접 목적어, 지라고 하는 것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이 지라고 하는 게 또 여러 가지 그 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갈지자기 때문에 동사의 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와 표지라고 해서 명사구를 만들 때 쓰기도 해요. 그럼 곽시, 지 이렇게 쓰면은 이 뒤에 명사가 와서 명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형태를 그대로 놔두면은 오해를 부르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이렇게 인, 이지위, 곽시라고 하는 꼴로 만드는데 또 다른 규칙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전치사 뒤에 지는 생략한다는 거. 그 규칙 때문에 인, 이위, 곽시 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 이위, 곽시라고 하는 꼴만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위라고 하는 이 타동사와 이라고 하는 전치사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목적격 대명사의 쓸모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요게 답니다.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 여기에 위라고 하는 것은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꼭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다는 뜻인데 불가위지라고 할 때 이 위 같은 경우에 지금 역시 알리다와 마찬가지로 말하다는 뜻으로 동사로 썼고요. 지라고 하는 것이 직접 목적어예요. 그래서 지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목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면 평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여기 자위, 자천, 군자, 제, 약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평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라고 하는 요 말이 자천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자천을 간접 목적어, 군자재, 약인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적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접 지금 즉 공자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때 위는 평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있느냐 가까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요 의미가 알리다 말하다 하고 평하다 이렇게 나뉜다고 할 수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뭐뭐라고 부르다 라고 하는 요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위지문야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위라고 하는 건 이중 목적어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요 뒤에 목적격 대명사 지는요 간접 목적어고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목적어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위지와 지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한 셈이 되는데요. 위지라고 하는 말은요. 그 꼴이 수로에다가 간접 목적어를 붙인 꼴입니다. 그리고 뒤에 직접 목적어 나오겠죠. 보통 이걸 한 덩어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엉터리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위지는 이렇게 엄격하게 수로와 간접 목적어로 나뉘는 말입니다. 관용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한 덩어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관용어라고 이해를 하는데 관용어로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로와 간접 목적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직접 목적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게 문이라고 말하다 또는 그것을 문이라고 말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럼 여기 대상이 있는 겁니다. 이 지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하는 덧붙인 말이 이 뒤에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것을 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중에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다음 뭐뭐라고 여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뒷날 용법이에요. 위신연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명사라고 봐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것도 수로라고 봐도 좋은데 위라고 하는 이 수로 뒤에 위신연이라고 하는 말은 위가 수로일 때는 요게 목적어 절입니다. 절이라고 하는 건 알다시피 영어 문법 시간에 배웠지만 절이라고 하는 건 다른 문장 안에 포함된 문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 위라고 하는 건 동사거든요. 신연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위라고 하는 동사 뒤에 신연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목적어로 사용됐어요. 위는 여기에 목적어 절에서 수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연이란 말이 믿음직하다고 믿음직하다고 이 여기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 선진 제자백과를 우리가 읽기 때문에 삼국지 같은 이제 그 진나라 때 만들어진 상당히 뒤죠. 서기 한 3, 4세기 요 정도 되는 그때 만들어진 거라서 요거는 좀 그 뒷날 용법으로 우리가 새로 생긴 용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위에는 알리다 말하다라는 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중 목적어 가지는 타동사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도 예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불이 엄정지 내유 차야라고 했는데 당어림이라고 하는 당나라 때 그 뭐 폐관 소설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거리, 뭐 가십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당어림이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뒷날이죠. 삼국지보다 뒷날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용법이라서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혹시라도 이때 책을 읽으려면 필요하지만은 이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직접 대상으로 삼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돕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특징이 위라고 하는 말 뒤에 여기 우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요렇게 특별한 경우에 요 위가 돕다라는 뜻이 되는 게 안자춘추. 요런 거 안자춘추는 안영이라는 사람이 제 나라 사람이니까 제 나라의 사투리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다라고 하는 뜻. 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위지와 지위를 그 구분해서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취불출 시위벌떡이라고 했어요. 여기 위라고 하는 말 요게 나오고요. 요 말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 타동사 수로로 사용된 말입니다. 여기 앞에 시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것은 벌떡이다. 벌떡은 덕을 뽐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시경의 이 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타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뭐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알리다 말하다 이중 목적어 가지는 타동사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건 보겠습니다. 또 이거는 명사 접속사로 사용되는 건데요. 위가 명사일 때는 이름 또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앞에서 잘못된 이거 예를 하나 얘가 지금 잘못됐네요. 딴 예문인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지워버리시고요. 이름이나 의미라고 하는 그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를. 자, 그 다음 보면 접속사일 때 위를 쓰기도 하는데 뭐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색지위술야 생우도리라고 하는 말 나오는데 한비자 해로편에 나오는 거예요. 노자를 해석한 최초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죠. 해로편. 자, 색지위술야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쉬었어요. 여기 지위라고 하는 꼴이 나옵니다만은 이거 때문에라고 하는 이 용법은 그 한비자 같은 이런 특수한 경우에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보다시피 지위라는 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때문에라고 합니다만은 지위라고 하는 명사 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동사라고 하는 뭡니까 위가 타동사 이중 목적어인 타동사라고 하는 점에서는 요거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려고 한 것이지 별로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위자를 설명했으니까 지위와 위지와 지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죠. 자, 여기 지금 위지와 지위라고 했는데 위지라고 할 때 이 위는 수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위라고 하는 말은 명사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그 구분이 있어요. 그래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위지는 수로 목적어 형태, 지위는 명사구 형태.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자면은 위지부터 이제 설명하면은 앞에 우리가 위라고 하는 게 알리다 말하다 평하다 뭐뭐라고 부르다 뭐뭐라고 여기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예문 앞에서 우리가 다 얘기를 했고요.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서 중국어로 표현할 때 뭐뭐라고 부르다를 현대 중국어는 청웨이라고 합니다. 뭐뭐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 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위라고 하는 요꼴로 쓰죠. 요렇게 쓰는 거는 다 간체자라고 해서 현대 중국에서 쓰는 말입니다. 청웨이는 뭐뭐이라고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 낱말입니다만은 그 고대 중국어에서는 요걸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 뭐뭐라고 여기다라고 할 때 중국어에서 현대 중국어에서 런웨이, 이웨이라고 하는 말 쓰는데 여기도 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역시 다 이 글자를 요 간체자 현대 중국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요 위가 수로고
지라고 하는 것이 간접 목적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지꼴은 요 뒤에 꼭 뭐가 나와야 되느냐? 직접 목적어 나와야 된다. 요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그것을 뭐라고 부르다, 말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 대상이고요. 간접 목적어가. 거기에 붙인 이름, 요것이 직접 목적어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직접 목적어를 직접 가리켜 부르는 그 뜻이다라고. 그래서 뭐뭐라고 부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위지의 의미가 됩니다. 자, 밑에 보면은 맹자 등문공 상에 나오는 건데요. 예문입니다. 분인 이제 위지해 교인 이선 위지충 위천하 득인자 위지인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위지골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분인 이제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라고 해서 전치사 구가 나오는데 요거는 보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간접 목적어 이제가 보어 이래 되는데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다. 이것을에 해당하는 이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요거예요. 요게 지하고 같아요.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을 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위라고 하는 것은 직접 목적어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 교인 이선이라고 하는 구조 똑같습니다. 이는 여기에서도 간접 목적어, 이선은 보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친다. 이것이 지하고 같아요.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치는 것을 충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요런 사실이 있고요. 요것도 사실이고요. 요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 요 지자입니다. 지고요. 그 사실을 이름을 붙이길 뭘 붙이냐? 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경우에 충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위천하 득인자라고 했습니다. 자, 천하를 위해서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지금 그 부사 수로 목적어 형태가 나왔는데 요거를 지금 자라고 하는 이것도 명사와 표지입니다. 명사를 만드는 놈이에요. 명사 표지조사라고 하는 것이 정식 이름입니다. 자, 명사가 아닌 놈을 명사로 만들 때 요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 명사와 표지조사 그 자 같은 경우에는 주제어라고 하는 걸 만들 때도 씁니다. 주제어는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 놈도 역시 지하고 같아요. 자, 그래서 천하를 위해서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을 인이라고 말한다. 이게 수로, 이게 직접 목적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 사실과 명칭, 이름이 부합한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을 때 요 위지고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지금 위지라고 하는 말의 구성, 형태와 그 다음에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위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하고 위라고 하는 것이 위지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지위라고만 해놓으면 위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지만 중국어는 순서가 몹시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알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알면은 그러면은 중국어는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보통 지위라고 하면 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통가자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통가자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통가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 의미가 아닌데 다른 의미로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통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라고 하는 것으로 빌려 쓴다 이 말이에요. 통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거의 같다 이 말이죠. 이 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 중국어에서 우리말의 이다라는 동사하고 같은 그런데 시 요것은 타동사입니다. 자, 밑에 보면 지금 중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중용에 나오는 아주 첫 구절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뭐 이거는 다 아는 말인데 여기서 지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1번 천명을 성이라고 부른다. 솔성을 도라고 부른다. 수도를 교라고 부른다. B 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위지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천명을 목적으로 삼아서 부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붙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칭, 호칭이라고 한다면은 이해한다면 위지, 지위하고 위지를 똑같은 거로다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 방식은 이해가 아니고 틀린 겁니다. 그냥 틀린 겁니다. 부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 두 번째, 이다라고 해볼게요. 천명은 성이다. 솔성은 도다. 수도는 교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과 호칭이라고 하는 것,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것은 지금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 교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런 구조예요. 천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하늘이 명령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주어, 수로 요 형태예요. 뒤에도 솔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솔은 이끈다라고 해서요. 이끌 도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로고 뒤에 목적어 성이 나오죠. 이게 목적어예요. 수도 같은 경우에도 솔성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로 목적어 구조예요. 그런데 이놈 지금 천명 솔성 수도라고 하는 놈이 여기 지자가 나오는데 이 지가 뭐냐 하면은 지금 앞에서 지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명사와 표지조사예요. 그러면은 천명지 그러면 천명의 하늘이 명한 것의 이 말이에요. 위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동사라고 했죠. 타동사입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요렇게 뒤에 위도도 역시 요렇게 위교도 역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늘이 명령한 것과 성이라고 이름한 것이라고 성이라고 부르다라고 하는 말, 성이라고 부름이라고 명사구 형태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요 지라고 하는 명사 표조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오는 게 규칙이에요. 여기가 문장 형태지만은 우리가 동명사구 같은 거 배웠죠. 그 동명사구 같은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원래는 요걸 딱 떼내서 위성이라고 하고 위도라고 하고 위교라고만 하면 요거는 문장 형태예요. 수로 목적어로 구성된 문장 형태지만 이 지라고 하는 명사와 표지조사가 붙는 바람에 요 앞에 문장도 지라고 하는 명사와 표지조사 때문에 관형어가 되고요. 뒤에 있는 이 문장도 명사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는 각각이 명사구의 형태예요.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생긴 꼴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이 명령함의 성이라고 부름. 성을 따름의 도라고 부름. 도를 마련함의 교라고 부름. 그렇게 되면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명사구만 나오면은 수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 문장이 안 돼요. 그럼 우리말대로 옮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이고, 이며, 이다라고 해서 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해볼게요. 하늘의 명령함의 성이라 부름이고 성을 따름의 도라고 부름이며 도를 마련함의 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호칭이 같다는 게 아니고 사실 호칭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이것이 각각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사실과 명칭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옮길 때 요거를 그저 하늘이 명령한 것이 성이고 성을 따름이 도이고 도를 마련함이 교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걸 주어처럼 앞에 있는 걸 주어처럼 그 다음에 이 지위를 수로 그리고 여기 성과 도와 교는 보어처럼 우리말에서는 이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합치는 것은 보어지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명이 성이고 성을 따름이 도이고 도를 마련함이 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서 매끄럽게 보입니다만은 중국어에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한 거예요. 매끄러운 번역을 취하는 건 좋은데 이유는 알아야 됩니다. 그 원류가 어떻게 되는지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여기 지금 명사구들 3개가 나오는데 이 명사구들은 고대 중국어에서는 바로 수로로 쓸 수 있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명사수로라고 불러요. 우리말에는 명사수로 없어요. 중국어에는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현대 중국어에도. 그래서 이거는 원래 중국어의 명사수로를 살려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하늘이 명령한 것의 성이라 이름이고 성을 따름의 도라고 이름이며 도를 마련함의 교라고 이름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직역으로서는 제대로 명사수로를 옮겨준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어떻게 되냐? 위지라고 하는 건 수로 목적어 형태고 지위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앞뒤를 연결해서 명사구 형태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심대한 차이입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 왜냐면 말하는 거는 하늘이 뭐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구절도 시경 같은 데 나와요. 그래 그런 걸 보면은 고대 중국인들이 하늘은 말하지 않는다, 천지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맞고요. 그 말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라고 해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여기 위지라고 할 때는 주어는 틀림없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위라고 할 때는 이때는 좀 다르죠. 이때는 사람이 이름을 붙이지만 그 사실과 부합하는, 일치하는, 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위란 말을 씁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이게. 그리고 명사 구어의 형태는 사실 강조하는 이제 주제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위란 말을 쓸 때는 그때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여기에 천명, 솔성, 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 도와 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어감, 말의 느낌 같은 걸 알려고 하면은 중국어의 하나하나의 낱말, 위라든지 지라고 하는 낱말의 뜻에 그리고 용법에 철저하게 용법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원래 이제 어떤 그 기능으로 쓰였는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말로 옮길 때 이걸 아주 정확하게 옮길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도드라져 보이는 강조 같은 것들이 있으면 도드라져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제가 위지와 지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제가 한 거냐 하면은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즉이라고 하는 낱말하고요. 즉이라고 하는 낱말과 또 이 즉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는데 이게 지위 위지하고 같은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같은 거 아닙니다. 같은 거 아니고 같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부분적인 용례들이 있죠. 부분적인 용례들이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거는 합동이 아니고 교집합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퀄 등호를 써가지고서는 지위 위지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질문을 주셔가지고서는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위지하고 지위라고 하는 말의 쓸모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은 수로 목적의 형태냐, 위지같이, 그 다음에 지위처럼 그 명사구를 만드는 형태냐에 따라서 강조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발화를 하느냐 뭐 등등의 이런 쓸모의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 사실에 관한 실제에 관한 진술이냐 아니면은 이거는 그저 그 호칭, 명칭 이런 것들을 붙이는 인간의 임의적인 어떤 활동이냐 이런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위지 지위에 대해서 청나라 때 대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죠. 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위지 지위를 따져가지고서는 글을 한 편 써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아주 날렸어요. 그 대진이 했던 말의 그 핵심 요점을 꼽자면은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요겁니다. 그런데 대진은 옛날 사람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정교한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진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위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부르는 거다라고 하는 뭐뭐라고 부르다 이런 의미고 지위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것을 표시하는 이다라고 하는 동사로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정도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지위하고 위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중국어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이 뭡니까 이 우리가 조감도라고 하죠. 일종의 중국어에 대한 조감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만 이 위지 지위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진 제자백과 고전 같은 거 읽을 때 위지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임의로 뭔가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의 이름을 한번 언급해 주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정교하게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교하게 이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위지하고 지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즉과 즉,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게 됐는지 그 동기를 밝혔는데 즉과 즉이라고 하는 것도 다음 강의에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